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이번에는 파트 3 자바 입출력과 폼 라운드 22 JFC 구성 및 일반 클래스의 활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보시면 지금 단순하게 두 개만 딱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요. 스윙을 이용한 화면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윙을 이용한다는 것이 JFC의 컴포넌트를 이용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스윙이라고 부르는데요. JFC라는 것은 Java Foundation Class Library라고 해서 API 집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API 집합들 속에 컴포넌트 클래스를 쓰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스윙 컴포넌트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AWT 컴포넌트는 보통 윈도우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정보를 얻어와서 컴포넌트 형태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튼을 가지고 오더라도 윈도우가 알고 있는 버튼의 모양 있잖아요. 그러한 모양을 베이스로 해갖고 모든 컴포넌트들을 얻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이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각각의 시스템들마다 다 다른 모양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스템 종속적인 컴포넌트를 AWT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바가 순수하게 자바적인 측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UI 모양이라든지 자바가 뭐 어떻게 나타내고자 하는 형태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퓨어 자바라고 해서 완벽하게 순수한 자바만의 모양을 가진 컴포넌트를 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반 하에서 JFC 컴포넌트라는 이러한 클래스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JDK 1.2 버전 이후부터는 이 스윙 컴포넌트가 점점점 많이 쓰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AWT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JFC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죠. 그러나 AWT를 모르는 상태에서 JFC를 다이렉트로 이용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AWT 컴포넌트를 먼저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야 이제 스윙 컴포넌트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거의 비슷하고요. 약간의 차이점만 있다 뿐이지 거의 비슷하고 클래스 드랙에서 이벤트가 조금 추가적으로 있다. 다시 말하면 이벤트를 새롭게 뭐 생성시켜서 우리 추가하고 작업하는 거 해봤잖아요. 그러한 작업을 안 해도 웬만한 이벤트들이 어떻게 메소드만으로 자동 동작하도록 만들어 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포넌트를 이용해 보시면 좀 더 편리하실 것이고 모양도 순수한 자바만이 지원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독립적인 형태의 모양으로 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파트 공부해 두시는 게 좋겠죠. 우리 책에는 꽤나 많은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어차피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AWT와 차이점이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스윙을 이용한 화면 구성 첫 번째 파트를 보시면요. JFC의 상속 클래스가 이제 프레임이라는 것에서 앞에 J라는 글자가 붙어서 J 프레임으로 바뀐다라는 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요걸로 바뀜으로 인해 갖고 모든 스윙 관련 컴포넌트, JFC 관련 컴포넌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베이스 작업 영역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때까지 작업을 하실 때는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프레임 위에다가 레이아웃을 설정하고 프레임 위에다가 뭐 버튼을 만든다든지 뭐 어떠한 컴포넌트를 배치시키고 이러한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부터 스윙 컴포넌트에서는 계층 클래스라고 해서 하나의 베이스판에는 베이스 프레임만 딱 존재하고 있고요. 이 위에다가는 다이렉트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1.5 버전부터는 이 위에다가 다이렉트 작업해도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는 여기다가 작업하지 않을 거고 이러한 프레임 위에 바로 요 밑에 타이틀바 아래쪽 영역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패널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패널을 뭐라고 부르냐면 루트 패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루트 페인에다가 기본적으로 많은 작업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 AWT에서 프레임에 했던 작업들은 전부 다 루트 페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루트 페인을 관리할 수 있는 클래스로서 컨테이너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j 루트 페인을 사용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컨테이너 많이 쓰니까 그 상위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요놈 쓰니까 알아두시고요. 다음 이거 위에도 여러 개의 레이어 계층을 가진 이건 디자인하신 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요. 레이어라는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계층을 가진 여러 개의 프레임을 또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기에다가 글래스 페인까지 포함을 시켜갖고 제일 위에 뭐 껍질 하나 더 덮어 씌우듯이 이렇게 프레임을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AWT 비슷하게 배우겠지만 나중에 고급 기술 쪽으로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계층별 프레임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모양들 UI를 구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예제로는 기본적인 스윙 컴포넌트로 헬로우 스윙이라는 예제를 작성을 해볼 거고요. 그거 이후로 그거 바로 다음에 이 스윙 컴포넌트의 특징 중에 하나인 보더라는 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윙 컴포넌트의 보드는 총 8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8가지 보드를 보시게 되면 스윙 컴포넌트가 작업을 예쁘게 할 수 있구나. UI를 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도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째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뉴 하셔서 자바 프로젝트에서 데이 022 22번째 라운드죠. 자, 하셔서 22번 프로젝트를 생성을 시킨 다음에 첫 번째 예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제 만들고 나면 이 첫 번째 예제가 우리 앞에서 배울 때 기본 폼이라고 배우셨죠? 그 기본 폼이 될 거니까 잘 봐두시고요. exam 언더바 01번 예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1번 예제에서 우선 임포트 시켜야 될 것이 우리가 앞에서는 awt라는 패키지하고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awt의 이벤트라는 패키지 임포트 시켰었잖아요. 그런데 스윙에서는 여기 한 가지 더, 두 가지 더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뿐만 아니라 뭐 훨씬 많이 필요하지만 자바 X라는 패키지에 대해서 스윙이라는 패키지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더를 다루기 위해서 임포트 자바 X의 스윙의 보더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이 될 거고요. 뭐 스윙에 관련된 이벤트를 처리할 때는 자바X의 스윙의 이벤트라는 패키지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뒤에 가셔서 만약에 트리나 테이블 사용하시게 된다면 스윙의 테이블이라는 패키지도 필요할 수 있고 다음에 자바X의 스윙의 트리라는 이러한 패키지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요 네 가지는 필요가 없겠지만 이러한 패키지들이 이제 많이 임포트가 될 것이니까 알아두셔라 라는 뜻이고요. 자, 방식은 비슷합니다. 여기에 public, static, void main으로 ar이라는 매개 변수 가지도록 만들어주고요. 서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클래스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라는 것이 상속받기를 누구를요? 이번에는 jframe이라는 것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의 ex는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 이렇게 객체 생성시키고요. 제목 줄까요? 제목 뭐 요렇게 넘겨주면 되겠네요. 생성자는 public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에 스트링 매개 변수로 타이틀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타이틀을 슈퍼로 전달만 하면 제목이 달리게 되는 거고요. 자, 화면 정중앙 배치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했던 거 뭐 복습 겸 해갖고 한번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사이즈 슈퍼점 set 사이즈 사이즈를 어떻게 정할까요? 일단 300에 200 정도로 잡아두고요. 두 번째 슈퍼점 set location 위치값 잡아야 되겠죠? 로케이션 줬는데 이거는 x포스, y포스로 위치값 잡아주면 되는데요. 이 위치값을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요? dimen, sion, dimension, scren, 스크린은 toolkit.get default toolkit.get screen size 이렇게 얻어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화면의 사이즈는 dimension, frm은 this.get size 하시면 300에 200이 얻어내질 거고요. 인티저 x포스는 인티저로 형변환시킨 뭐 값, 인티저 y포스는 인티저로 형변환시킨 뭐 어떠한 값. 이 값은 스크린의 get width를 반으로 나눈 거에서 프레임의 get width를 반으로 나눈 것.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 뭐 앞에서 공부하셨죠. 다음에 스크린의 get height의 값을 반으로 나눈 것 마이너스 프레임의 get height의 값을 반으로 나눈 것. 이렇게 하면 y축의 좌표도 생성되고요. 다음 다 됐다라면 슈퍼점 set resizable 크기 변경 못하게 할 거다. 다음에 슈퍼점 set 이건 마지막 개는 this를 띄우는 거죠. 그래서 this.set visible true. 뭐 여기에 있는 값들 슈퍼라고 적혀 있는 값들 전부 다 this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this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this의 사이즈를 변화시키고 this의 뭐 크기를 변화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우리 슈퍼라고 했다 치지만 여기서는 this라고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띄워보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실행을 탁 시켜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프레임이 하나 뜰 겁니다. AWT하고 약간 모양이 틀리죠? 이게 순수하게
여기에서는 UI를 지금 직접 적용은 시키지 않았는데요. UI를 적용시키게 되면 이제 여기의 형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요거 눌러야지 종료가 되겠죠. 그런데 이쪽 부분에 우리가 화면 초기화하고 뭐 이러한 부분을 만들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this.init하고 this.start 두 개를 매번 만들어 처리했었는데 밑에서 public void init 이렇게 만들고 나서 start 요쪽 메소드에다가 다음과 같이 this.set default close operation 이라고 해서 jframe. exit on close 요러한 매개 변수 하나 적어갖고 요거 처리하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윈도우 이벤트에 윈도우 클로징에서 X 버튼 누르면 system.exit 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이미 여기에서는 메소드로 그냥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윙 컴포넌트의 좋은 점이 우리가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메소드화 되어서 이벤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굳이 많은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뭐 필요한 건 발생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다시 한번 시켜 보시게 되면 요 밑에 뒤에 빨간색 잘 보세요. X 버튼을 딱 눌러버리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프로세서가 자동적으로 종료될 수 있는 메소드 이러한 것들도 지원되니까 스윙 컴포넌트가 훨씬 더 편해졌다. 뭐 그러한 거 아시면 될 거고요. 바로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뭐 버튼 하나를 만들어 갖고 처리를 해보겠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button 버튼 bt는 new 버튼 하셔서 확인 하시고 레이아웃 매니저는 똑같이 씁니다. BORDER border layout BL은 new border layout 그리드 백 레이아웃 할까요? 화면 정중앙에 백 레이아웃 GBL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화면 초기화하는 영역에서 여기에서 this.send layout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작업합니까? 컨테이너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컨테이너 요거 자체가 화면인데요. 콘이라는 곳에 this로부터 this가 현재 jframe이죠. 여기로부터 get content pane 작업 영역만 따로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작업 영역만 따로 딱 뽑아낸 다음에 이 콘에다가 set layout을 처리해 주고요. 다음에 콘에다가 GBL이죠. 콘에다가 add 시키기를 bt라는 놈을 이러한 식으로 add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요 뒤에서 이제 컴포넌트 배울 텐데요. 컴포넌트 배울 때 이제 버튼부터 먼저 배울 겁니다. 그때 J 앞에다가 버튼 앞에다가 J만 붙이면 이게 바로 스윙 컴포넌트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용할 것들에게는 전부 다 J가 다 붙어 있으니까 옛날 AWT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AWT에 있던 컴포넌트들 앞에 J라는 글자만 다 붙여서 표시하자.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반드시 레이아웃을 먹이고 어떠한 데이터를 애드 시킬 때는 작업 영역을 뽑아낸 상태에서 작업을 하자. 뭐 이러한 차이점. 그거 빼고는 AWT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켜보시면 다음과 같이 확인 버튼이 딱 올라왔죠. 이 확인 버튼은 윈도우의 확인 버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게 바로 자바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스윙 컴포넌트의 버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부터 차이가 생기게 될 테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X 버튼 누르면 당연히 종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이러한 스윙 컴포넌트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보드 클래스가 있습니다. 보드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8가지 중에 우선 6가지에 대한 예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요 그 타이틀드 보드하고 컴파운드 보드 8가지를 한꺼번에 다 만들어도 관계는 없겠네요. 자, 8가지를 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버튼을 8개를 만들기 위해서 BT 1번이라는 버튼 이거 디폴트 예제로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컨트롤 A, 컨트롤 C 전체를 다 복사한 다음에 전체를 다 복사하고 기본 폼이라고 해서 하나를 작성합시다. 01이라는 글자는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제목 보내주는 자리 맞고 X 버튼 눌렀을 때 종료하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요. 컨테이너에서 값 얻어오는 거 요것도 그대로 놔두자고요. 항상 컨테이너에서 컨텐트 작업 영역을 이렇게 얻어와야지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대로 놔두고 제일 위에서 요거 2개만 없애주시고요. 다음에 요 부분에 이름, 요 부분에 이름 요것만 없애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을 기본 폼이라고 합시다. 저장하셨을 때 어디에? 기본 스윙 기본 폼 할까요? JFC
기본 폼 하셔서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작업할 때마다 매번 얘를 불러와갖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겁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제를 만들어서 보드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하셔서 클래스 exam 언더바 02번. 자, 기본 폼을 붙여넣고요. 2번 예제니까 2번이라고 다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되셨으면 일단 여기서는 이벤트도 사용은 안 되고 있죠. AWT하고 스윙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버튼 8개를 통해서 8가지 보드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를 적용시키니까 보드는 이제 임포트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자, 첫 번째 프라이빗 멤버로 J버튼이라는 것을 JBT 1번 New J버튼. 첫 번째 보드는 EMPTY empty라는 보드를 쓸 거고요. 두 번째 버튼은 J버튼 JBT2는 New J버튼 하셔서 라인 보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요 보더는 뭐를 적용시킬 거냐면, 이건 버튼이고요. 여기에 보더를 설정할 거란 얘기입니다. UI의 모양을 약간 바꾸겠다 그 뜻입니다. ETCHED, etched 보더를 쓸 거고요. 네 번째로는 BVL, 베벌 보더를 쓸 거고요. 다섯 번째는 소프트 BVL, 베벌 보더.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매트 보더. 일곱 번째는 타이틀드 보드를 쓸 거고요. 여덟 번째는 COMPO 컴파운드 COMPOUND 컴파운드 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가지 보드를 다 만들었고요. 8개가 화면에 한 번에 나타나려면 레이아웃은 그리드 레이아웃을 쓰는 것이 좋겠죠. GL은 New 그리드 레이아웃 하셔서 몇 행 몇 열요? 4행 2열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간격 조금 띄울까요? 5픽셀씩 띄워서 표시를 해주도록 하죠. 폭과 높이는 300에 300 정도로 바꿀 거고요. 자, 화면 구성 한번 해봅시다. 자, 컨테이너 객체 하나 만들어주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혼.set layout 하셔서 gl 넣어주시고요. 혼.add jbt 1번 다음에 혼.add jbt 2번 하셔서 3번, 5번, 7번 다음에 4번 6번, 8번. 자, 다 넣었으면 작업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이러한 버튼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보더를 하나씩 설정을 시켜 보도록 합시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보더는요, 비록 비단 이 버튼에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버튼뿐만 아니라 모든 컴포넌트, 그러니까 JFC의 모든 컴포넌트에는 이러한 보드 속성이 다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해당 버튼 컴포넌트에 적용을 시키기 바로 직전에 그놈을 선언하고 이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한 줄로 다 다시 적었고요. 자, 1번 버튼에는 empty 보더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empty, empty bordr 보더는 EB 하지 말고 B1이라고 할까요? new empty A1으로 갑시다. 보더니까 B로 갑시다. 자, empty bordr 보더라고 해놓고요. empty 보더는 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글자를 적을 건지 아니면 좌측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글자를 적을 건지 그 비율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5픽셀, 좌측에서 3픽셀, 좌측에서는 10픽셀, 아니지 글자가 길죠? 3픽셀, 다음에 5픽셀, 3픽셀. 자, 요 정도 떨어지도록 요렇게 empty 보더를 하나 설정을 해놓고요. 이 empty bordr 보더. 자, 해놓고 요 보더를 누구한테 설정을 BORDR이죠. 자, 요 보더를 누구한테 설정을 시킬 거냐면 JBT1에다가 set border 하셔서 B1을 설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띄워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empty 보드는 평평한 다른 버튼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버튼들은 옆에 라인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데 얘는 그냥 평평한 평면이 되어버렸죠. 버튼이긴 버튼인데 평면의 형태 다른 것들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평면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보드를 empty 보드 레이블처럼
이제 평면 상태를 유지시키고자 한다면 이러한 엠프티 보드를 쓰시면 좋을 거고요. 두 번째 라인 보더. 라인 보더는 눈에 확 띌 겁니다. 라인 BOR DR. 라인 보더 B2는 new LINE 라인 보더 하셔서 만들어 두시고요. 라인 보더는 일단 색상하고 두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컬러 레드 색상으로 두께는 3픽셀만큼 두터운 이러한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라고 만들어 놓고 JBT2에 대해다가는 셋 보더 하시기를 라인 보더를 설정시키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3픽셀 두께의 라인이 쫙 그려져 있는 이러한 보더. 이 역시 버튼이긴 버튼인데 이렇게 모양을 꾸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etched border. etched, etched border, B3는 new etched, etched border. etched border는 매개 변수가 없고요. JBT3에다가 set border 하겠습니다. 하셔서 JBT B3라는 것을 설정을 시키게 되면 etched border는 여러분들 그 캠프장에 가갖고 텐트에 옆에 홈을 파보셨죠? 그래서 옆에 홈이 이렇게 싹 파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보드가 바로 etched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잘 봐두시고요. 다음에 베벌 보드 한번 볼까요? 베벌 보드는 매개 변수가 레이즈드가 있고 로월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뜻입니다. 위로 올라오고 밑으로 들어가고인데요. 요거 보세요. 요 위에 보시면 이클립스에도 이렇게 자바라는 게 밑으로 들어가서 선택되어 있는 모양처럼 나타나죠. 요게 베벌보드의 로월드입니다. 밑으로 들어간 모양. 그리고 튀어나온 모양은 제가 여기 마우스 올리니까 위로 약간 튀어나온 모양처럼 보이죠? 요게 바로 로월드입니다. 레이즈드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온 모양, 밑으로 들어간 모양을 표시할 수 있는 보드가 바로 베벌보드입니다. 자, B4, BVL, 베벌 보더라고 하셔서 매개 변수 적어야 되겠죠? 베벌 보더점. 얘는 튀어나온 모양 할까요? RAISED, raised 하셔서 JBT4에다가 set border 시키기를 B4를 set border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그러면 들어간 모양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거는 소프트 베벌 보드를 가지고 처리하자고요. 소프트 베벌 보드는 거의 베벌 보드하고 비슷한데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 나는 보드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베벌 보드를 쓰기보다는 소프트 베벌 보드를 많이 쓰긴 쓰는데요. 글자가 조금 길긴 길죠. 베벌 보드. 로월드 하셔서 들어간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jbt5.set border. 자, 이렇게 해서 B5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들어간 모양, 하나는 나온 모양. 요건 튀어나온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래픽 자체가 여기가 엷은 선이 들어가고 이쪽에 진한 선이 딱 들어가니까 약간 튀어나온 모양처럼 이렇게 보일 거고요. 얘는 들어간 모양처럼 보이죠. 속으로 싹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의 모양처럼 나타납니다. 그 다음 매트보드가 있는데 매트보드는 무슨 뜻이냐면 라인보드하고 비슷하긴 비슷한데 라인보드는 두께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위, 좌, 아래, 우의 라인 두께를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만든 보드가 매트보드입니다. 그래서 MATT, 매트, BORDR, 보더, M6는 New MATT, 매트 보더. 하셔서 위, 좌, 아래, 우를 50, 15, 20 정도 픽셀로 줄 거고요. 컬러점 블루로 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까요? 하셔서 JBT6에 대해서 6번에 대해서 set border 하시기를 B6. 자, 이렇게 적용을 시키시게 되면 매트 보드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렇게 5픽셀, 10픽셀, 15픽셀, 20픽셀. 그래서 요 두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라인 보드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타이틀드 보드는 요 위에 타이틀을 달 수 있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타이틀드 보드에서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TITLED 타이틀드 보드 B7은 new 타이틀드 보드. 타이틀 뭐라고 달까요? 여기는 타이틀입니다. 제목. 이렇게 달아서 보드를 설정시키도록 하죠. 물론 이 타이틀드 보드는 위치 값도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위치에다가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도 작업 가능한데요. 그건 뭐 나중에 쓰면서 한번 해보고요. 자, 같은 버튼이긴 버튼인데 위에 이렇게 테두리가 치어져서 이렇게 제목 달린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타이틀드 보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컴파운드 보더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7가지 보더들 중에 내가 섞어서 쓰고 싶은 보더가 있다. 예를 들면 라인 보더에다가 아니죠. 베벌 보더에다가 타이틀드 보더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할 때 한꺼번에 섞어서 사용하는 보더가 컴파운드 보더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만약에 어, 그 베벌 보더 SOFT 소프트 BVL 베벌 보더라는 것을 B8로 해서 하나를 만들고요. SOFT BVL BORDR 약간 튀어나온 모양으로 처리할까요? 그래서 SOFT BVL BORDR 점 레이스드 하셔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타이틀드 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타이틀드 보더 B9은 new 타이틀드 보더 하셔서 제목임 뭐 요렇게 해서 하나를 놔두고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JBT8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싶을 때는 바로 COM POUND 컴파운드 보더를 사용해 왔고요. B10은 new COM POUND BORDR 하셔서 B9하고 B8하고 B9을 섞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셔서 JBT8에다가 셋 보더 이렇게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10 보통 타이틀드 보드에도 이러한 다른 보드 한 가지 정도는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컴파운드 보드는 이 밖에 있는 나머지 것들도 여러 개를 섞어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형태의 보드가 바로 요 놈입니다. 그래서 약간 튀어나온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제목도 역시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보드. 두 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컴파운드와 컴파운드를 섞으면 네 개의 보드가 취해진 그러한 모양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스윙 컴포넌트로 들어오면서 여러 개의 프레임을 사용하고 그리고 스윙의 독자적인 기술에 의해서 컴포넌트가 개발되어 있는 거 그걸 사용하는데 이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보더라는 클래스 파트를 먼저 여러분들하고 다루어 봤습니다. 자, 그럼 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하고 스윙 컴포넌트에서 조금 특이할 만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만한 그러한 컴포넌트 클래스만 한번 살짝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